꽃님이님들, 오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계신 많은 꽃님이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빚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갚으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자니 연락이 계속 오니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알아보면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제도는 1,500만 원까지만 해준다고 하면 속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만 원까지만 적용되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면 그동안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많은 꽃님이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뼈 빠지게 빚을 갚는 이들은 무엇인가? 참 이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본업도 아니고 부업으로 빚의 전액을 다 갚는 사람들이 멍청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투명하게 진짜 힘드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더 있다든지, 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하고서 육아휴직 받는 사람들에게 더 주던지요, 아니면 두바이 나라처럼 세금을 감면을 해주던지. 돈을 쓸 방법은 참 많은데 양날의 검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욕하고 참 어렵네요. 꽃님이님들은 해당 사항이 되시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26년도엔 많이 제도가 변하고 있어요. 흐름을 꽃길 빨리빨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꽃님이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꽃님이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 짊어지고 계신 빚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제도가 꽃님이님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꽃님이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실지 댓글로 꼭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번 또 꽃길로 가보시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저와 꽃님이님들이 꽃길로 가시는 그날까지 힘내보시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수님은 예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면서 결국 문을 닫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과 카드빚이 쌓였고 지금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박영수님의 채무 원금은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은데 이미 몇 년째 연체 상태라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알아보셨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1,500만 원 이하만 청산형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빚이 있어도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빚을 다 갚을 방법도 없고 그저 연락만 피하면서 마음고생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박영수님 같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천만 원까지 확대되면 2,800만 원의 채무도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꽃님이님의 빚 문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요건과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사항이 꽃님이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왜 지금 개편되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분들 중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장기 연체자 중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과거 사업 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쌓인 빚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통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적용 가능한 채무 원금 상한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과반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제도가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 수혜 인원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청산형 채무 조정은 무조건 빚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이라면 약 250만 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7만 원 정도죠.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이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4,750만 원은 정리됩니다. 이게 바로 청산형 채무 조정의 핵심 구조예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환 요건을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처럼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서 70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이는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건강 문제, 과거 보증이나 자영업 실패로 발생한 장기 연체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순희 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이순희 님은 30년 전 남편 사업 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나면서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그 후로 계속 조금씩 갚으려 했지만 이자가 워낙 많이 불어서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매달 연락이 오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대요. 이순희님처럼 오래전 빚이 지금까지 남아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빚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꽃님이님,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빚이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제도 개편이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제도가 확정되려면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협약을 진행 중이고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에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꽃님이님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일단 본인의 채무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이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제도가 확정됐을 때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바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그리고 다른 채무 정리 제도와의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다른 채무 정리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먼저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우선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고령자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건강보험료가 낮은 수준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실 거예요. 중증 장애인도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에 중증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청산형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훈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5년 이상 연체 상태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만난 66세 정민호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채무원금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정민호님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약 160만 원을 나누어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정리되는 거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도가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채무 내역 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는지,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승인이 나면 3년 동안 납부할 금액과 일정이 확정됩니다. 채무 원금의 5% 정도를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시면 돼요. 매달 납부할 금액이 크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 연체 채무 매입 정리 제도와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두 제도 모두 빚을 정리해 주는 건 맞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 연체 채무 매입 정리는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금융회사가 매입해서 원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아주 길어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해요. 반면 청산형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고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적용됩니다. 즉 장기 연체 채무 매입은 거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청산형 채무 조정은 조금이라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거예요.
두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보완적 제도입니다. 본인의 연체 기간, 소득 수준, 채무 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정숙님은 15년 전 카드빚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서 장기 연체 채무 매입 정리 제도로 해결하셨어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님은 연체 기간이 5년 정도라서 청산형 채무 조정이 더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상담사가 꽃님이님의 상황을 듣고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도 신청 후에도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제도 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부터 본인이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소득이 변동되거나 건강 문제로 납부가 어려워지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바로 연락하세요. 상황에 따라 납부 일정을 조정해 주거나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도 확정 소식을 주시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산형 채무조정제도 개편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제도는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취약계층은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구조였던 겁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적용 가능한 채무원금 상한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제도가 확정되면 그동안 자격이 안 됐던 수많은 꽃님이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계속 쌓이고 연락은 계속 오고 마음의 짐만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는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3년 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조금씩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수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덜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단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겁니다. 본인의 채무 원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도 확정 소식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신청하세요.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꽃님이님의 상황을 듣고 맞춤형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봐왔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꽃님이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꽃님이님께서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